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여러분 뵙고 싶었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서로 이렇게 제한적 어려움 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는데, 자, 이제 나무는 심어야지 되겠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극히 제한된 가족적인 분위기로 오손도손 한 시간에 걸쳐서 다 초심에서 심으시는 거죠. 그럼 1년 차서부터 과수원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얘기들을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천황대추 재배 신기술로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이 천황대추 재배 신기술은 이런 겁니다. 제가 천황대추를 품종을 이렇게 보호권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출원을 해서 14년도까지 국가에서 검증해서 14년도 12월 달에 인증을 받아서 소위 품종 보호권을 득했습니다. 그것을 2039년 12월 7일까지 25년간 받아서 제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호권을 다음과 같이 보호받고 있어요. 이렇게요. 식물 신품종 보호권 제5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 품종을 몰래 증산, 증식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큰 벌을 받냐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품종 보호권을 획득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받으면 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황대추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어요. 묘목은 한 주도 미리원의 종묘 빼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뭐 슈퍼대추, 왕대추, 임금님대추, 귀족대추, 뭐 자이언트 대추, 그런 말로 하고 사과대추, 뭐 쭉 어떤 형용사를 붙여서 대추 품종을 파는데, 그것들이 정말 공인된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품종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들과 비슷하다, 같다 해서 파는 것은 현혹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제 자랑이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품종을 어떻게 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과하면 부사죠. 제일 사과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리수도 있고 홍로도 있고 뭐 골든 데리샤스도 있고 이런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과음은 그냥 부사는 저 정식 이름으로는 후지죠. 그리고 배하면 신고, 그렇죠. 배하면 신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수원을 만들든 농업을 하는데 어떤 품목을 선택해서 심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 품종이라는 것을 선택을 잘못하면 다 뽑아내고 다시 심고 뭐 이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잘 살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얘기들인데요. 천황대추의 장점을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황대추는 특성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식재 당년에 수확을 가능하게 제가 농법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품종 자체가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기 때문에 올해 심으면 올 가을에 딴다. 그렇게 아주 쉽게 아주 조숙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농법을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황대추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쉽게 짓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게 재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천황대추 외성 재배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5, 6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추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천황대추는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높으냐? 32브룩스까지 나가요. 그 32브룩스 전체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는 건 생산해 보면 위아래가 좀 있어요. 평균적으로 25브룩스 정도의 아주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천황대추의 당도의 특성입니다. 이 천황대추는 얼마나 다냐? 32브룩스, 그러면 뭐 25브룩스의 정도면 정말 다른 거예요. 포도,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대개 당도가 13, 14브룩스, 4, 5브룩스면 굉장히 다른 건데 그거에 비해서 25브룩스면 굉장히 다른 거죠. 수박은 10브룩스만 해도 굉장히 달게 느껴요. 근데 대추는 그렇게 달면서도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도를 소프트한 과일일수록 더 달게 느껴지고 딱딱한 과일일수록 덜 달게 느껴지는데 우리 천황대추는 단단하기 때문에 식감으로서는 그렇게 아주 막 쓰다 할 정도로 단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달아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대추보다도 인기가 좋고 목넘김이 좋기 때문에 아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품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커졌느냐? 크기는 평균 40 내지 50g이고요. 100g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4개 다르면 300g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대추를 조그만 어떤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폐백용이나 이런 걸로 쓰던 것을 이제는 생과로 써서 사과, 배, 복숭아 옆에 같이 진열하고 생과로 팔 수 있는 과일로 이렇게 승격시켜서 대추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추를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재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식재를 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해야 되겠죠. 기초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속에 아주 유기질이 풍부한 거름을 넣고 갈아엎는데 그 갈아엎을 때 그걸 깊이 갈아엎고 부숙 투여비를 넣고 갈아엎고 그 위에 물 주는 시설을 하고 간격을 맞춰서 심는 것은 어떤 과수원이고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양을 본다면 최소한 깊이를 2, 3에 아주 깊이 갈아엎을수록 좋아요. 5, 60cm 갈아엎으면 더 좋습니다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면 3, 40cm라도 깊이 갈아서 엎어주는데 그 밑에 땅에 200평당 5톤 정도, 4톤 내지 5톤의 유기질을 넣고, 유기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개분 또는 우분 또는 돈분 그런 것들을 다른 톱밥이라든지 또는 왕겨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짚을 썰은 것이라든지 이런 유기질과 같이 섞어서 부숙시킨 것을 땅에 뿌려주는 것이 기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한 기비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일반적인 퇴비 20kg에 지방에서 한 1,500원, 2,000원이면 구입들 하죠. 그것을 넣고 갈아엎는데 한 평에 한 포 정도 넣고 갈아엎으면 200평에 2톤 내지 4톤의 거름을 넣어주게 되고 3, 40cm로 깊이 갈아서 엎어주면 그것이 우리 준비된 토양의 유기질 함유량이 한 3, 4%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아엎은 후 이렇게 고를 타서 하나, 둘, 셋으로 타서
가운데다 나무를 심어 나가는 것이 처음에 할 수 있는 토양을 정비하는 거예요. 토양을 뭐라 그럴까? 기초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을 타는데요. 골을 7m짜리 하우스가 있고 8m 20짜리 하우스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하우스의 표준이에요. 기왕에 갖고 계신 분들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다면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8m짜리, 7m짜리를 하우스를 기왕에 갖고 있다면 여기서 8m짜리는 네 줄로 심고요. 네 줄로 심게 되고 7m짜리는 세 줄로 심게 되죠. 그러면 요 간격을 7m짜리는 2.3m 곱하기 1.2m를 심고요. 8m짜리는 2m 곱하기 1.2m를 심게 돼서 한 평에 한 평 심는데 0.8평에서 0.9평이 필요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100평짜리 하우스가 있다면 100주 플러스 한 10%에서 110주 내지 120주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주당 심는 데에 필요된 본수는 면적은 그런 정도 되겠죠. 이렇게 노지에서 심을 때도 하우스 안에서 심는 거고 똑같습니다. 다만 노지에서 심을 때는 이렇게 꼭 2.3m, 2m에 하나씩 규정적으로 심을 필요는 없어서 노지에서 심으실 경우는 2.5m에 1.2m 정도 심으면 적당하겠죠. 이런 정도면 약 한 평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이렇게 좁게 심는 이유가 있어요. 넓게 심으면 나무를 관리하는데 몹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하나 심어서 옛날의 방법대로 하시면 나무 하나 심는데 이렇게 되죠. 노지의 재배식. 대개 4m에 2m 심었습니다. 그러면 248제곱미터죠. 나누기 3.35면 약 2.7평 정도에 하나 되겠네요. 그렇죠? 2.7평에 하나 심긴 것을 우리는 지금은 2.5m의 노지에서요 1.2m를 심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죠? 약 0.9평 되겠네요. 그죠? 290제곱미터니까. 2.5에 이렇게 하면 약 0.9평에 한 줄을 심게 되는 거예요. 한 줄을 심으니까 2.7평에 한 줄 심던 것을 한 줄을 심으니까 약 3배의 차이를 면적에는 3배 차이를 줄여서 심게 되는데, 이렇게 넓게 심었을 때에 한 나무에서 30kg씩 해서 90kg를 딴다고 했을 때 곱하기 세주에 30kg를 딴다고 했을 때 3, 3은 9, 90kg를 따는데 우리는 몇 개를 심느냐? 약 3주를 심게 되죠. 곱하기 세주를 해서 한 주에 이건 30kg 따는데 우린 20kg 땄을 때 2, 3은 6, 60kg가 나오더라. 그래서 배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면적에 조그맣게 기르고 또 인건비는 그것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게 기르는 것이 제 외성으로 기르는 천황대추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게 심으시는 거예요. 수확량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6년차 이후에는 사실은 4년차 이후는 우리는 평균 17kg 이상 보질 않아요, 한 나무에서. 그래서 매년 17kg 내지 20kg를 좁은 면적에서 따 나가고, 이 나무들은
이제 7년 차 이상 되면 더 많이 따지는 못하는데 수확량을 비교해 보면 이런 큰 차이가 결국 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식재 당년도에 수확하니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1년생 묘목을 심어가지고서 이렇게 점차 길러나가면서 하는데, 묘목을 한 줄을 가지고 심는데 원래 묘목이 한 2m 가까이 커요. 1년에 우리 접목을 해서. 접목은 물론 1년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뿌리로부터는 3년차 돼야 1년생을 얻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대목을 1년 내지 2년 길러서 거기다 접목해서 다시 1년 내지 2년을 길러야 1년생이라고 묘목을 팔게 되는데, 그 1년생 묘목을 한 줄 가지면 심을 때 그 전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심어서 옛날 방법은 이렇게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접목한데 대목 이렇게 심어서 이 가지를 키우고 이 가지를 키우고 가지를 키워서 1년 차에서 전지를 하면 이렇게 돼서 1지, 2지, 3지를 받고 2년 차에서는 다시 여기서 가지를 받고 1지, 2지, 3지를 받는 것을 1년 차에서 하고요. 2년 차에서 하나, 둘, 셋, 다시 4번, 5번, 6번 가지를 받고요. 4년 차에서 7번, 8번에서 요게 1년 차, 여기서 이게 2년 차, 요게 3년 차 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번, 8번에서. 그래서 이게 지하고라는 건데, 지하고는 첫 번째 가지의 밑에 부분의 높이를 지하고라고 하죠. 이 지하고에서 70cm 정도를 띄우고 첫 가지를 내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3년 차에 걸쳐서 나무를 전정 및 육성을 시켜서 이와 같은 나무를 만들어서 여기서 비로소 과일을 따니까 3년 차서부터 과일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이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이 전체를 수고라고 그러는데, 수고는 여기서 요거 사이를 50 내지 60cm로 벌려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식으로 전지를 한다면, 그러면 7가지, 8가지에서 7지주로 보자 하죠. 7가지로 봤을 때 60cm로 곱하면 6, 7이 42, 4.2m고 7가지를 50cm로 봤을 때 5, 7이 35, 3.5m 높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4.2m 내지 3.5m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하나 전지하려면 사다리를 놓고 사람이 올라서서 가위로 전지를 다 하려면 이쪽에서 섰다 저쪽에 섰다 이쪽에 섰다 또 여기다 사다리 놓고 3번, 4번을 돌아가면서 전지를 하려니까 하나 3년생 이상 전지하려면 30분, 20분 뭐 이런 정도 걸려요. 이렇게 전정하려면 전정할 수 있는 기술도 또 갖고 있지 않아. 옛날엔 과수는 주인이 전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어렵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옛날엔 노동력이 쌌으니까 다 사서 했어요. 그래 지금은 노동력이 비싼데 전기 전정톱 전정 가위 차고 나오시면 하루에 20만 원 줘야 돼. 20만 원 주는데 20분씩 걸려서 1시간에 3주, 4주 잘라봐. 돈이 얼마인가. 하루 종일 8시간 한다 해도
1시간에 4주 자른다 해도 32개도 자르기 어려워요. 아마 한 20개 정도 자를 거야. 하루 종일 해서 20만 원 준다면 나무 하나 자르는데 돈 10,000원 이상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더 좀 어떻게든 싸게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제 농법이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묘목을 1년생을 가지고 1년생을 이제 심으실 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뿌리를 이렇게 길게 다 놔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끊고 길이는 20cm 되네요. 그리고 폭은 15cm 정도 되게 끊고 심으실 때는 전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요 세 번째는 3개만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릴 때도 요 마디와 마디 사이 가운데를 이렇게 끊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런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심으면 4월 20일 되면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군데에서 새싹이 올라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건 손으로 밀어주면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한 후에 5월 달에 보면은 저렇게 지상 50cm 정도 컸을 때 옆에 부목을 대고 묶어 나가는 거예요. 50cm마다. 3번 묶으면 1m 50대죠. 그때가 언제냐면 7월 중순쯤이면 벌써 1m 50 이상, 2m 이렇게 커버려요. 나무가 4월 20일이나 돼야 첫 순이 나오는데 4월 20일부터 7월 중순까지면 몇 달이야? 5, 6, 7, 3개월 동안에 하루에 3cm씩 끄면 39, 27, 2m 70이에요. 근데 2cm 크는 날도 있고 3cm 크는 날도 있어서 대개 2m 정도 크면 다 키울 것 없이 자기 키의 높이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키 높이에서 첫 해부터 열매가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6월, 7월, 벌써 6월 중순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꽃이 피냐면 8월까지 꽃이 펴요. 약 2달에 걸쳐서 꽃이 피는데 이때 꽃을 들여다보면 암술, 수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암술이 여기 있고요. 수술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내지 7개가 쭉 꽃받침 위로 있어요. 이것이 암술과 수술의 차이가 뭐 1mm, 2mm밖에 안 돼. 가깝기 때문에 동주, 동화 수정이 되기 때문에 한 나무에서 한 곳에서 수정이 쉽게 돼서 다른 타 품종을 심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천황대추가 1년 만에 이렇게 7월 달이면 상당히 붓기 시작해요. 몸이 열매가 크기 시작해서 8월 중순 하순 되면 상당히 빨리 급속도로 커질 수 있는 시기가 7월에서 8월 달이고 9월이면 거의 익어가서 10월 초면 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물주기를 그동안에 쭉 잘 했어야 돼요. 물주기라는 것은 적당한 물을, 수분을 나무가 취하고 싶을 때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마르지 않을 때 꾸준히 주는데 너무 과잉해서 주면 뿌리를 상하게 되고 뿌리가 상하게 되면 나무라는 것은 뭐 저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큰일이 나죠. 그래서 물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어림잡아서 말랐을 때 준다. 그런 것도 얘기거리가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일반적으로 사질인 토양 또는 점질인 토양 아니면 사질과 점질이 섞인 사질 양토 이렇게 3가지로 큰 구별을 한다면 이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를 기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 관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 관리는
토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사질 양토의 경우 그 소위 뭐 옥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은 땅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 11, 12 이렇게가 1년이죠. 이때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때가 언제냐? 1월, 2월, 3월까지는 물을 안 줘도 되는 때예요. 다만 어디서? 노지에서. 노지에서는 11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우스에서는 1월, 2월, 3월, 12월,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물을 주셔야지 된다. 노지에서는 왜 안 줘도 되냐? 노지는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어떤 형태든 진눈깨비가 오든 땅이 촉촉이 젖어 있고 모든 식물은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 수분을 많이 필요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되는데 하우스는 아주 극한적이잖아요. 아주 그 제한돼 있잖아. 그래서 위에서 받을 수 있는 수분을 하나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 바닥이 다 자연 증발되고 자연 건조돼서 땅속이 다 너무 건조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물을 주셔야 되겠다. 그럼 물은 줄 때는 얼마큼 주냐? 노지에서든 하우스에서든 물은 바닥이 다 충분히 젖게 주는 거예요. 나무 밑에 뿌리만 적셔주는 게 아니고 전체 경작하고 있는 작물의 면적 전체에다가 물을 고루 주는 것이 물을 한 번 주는 거예요. 물을 만약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뿌리에 물을 여기만 이렇게 준다면 뿌리는 여기서만 발달하고 말아. 그러면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만 준다면 뿌리는 다 여기서 맴돌고 만다. 그럼 물을 전체 바닥에다 주면은 이 뿌리가 여기가 있고 이 뿌리가 여기가 있어서 전체 과수원의 밑 속에서는 뿌리가 뿌리끼리 연결돼서 완전히 그늘망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름도 고루 펴줘야 되고 또 물도 고루 줘야지 뿌리가 잘 발육해서 왕성하게 큰다 그런 얘기. 이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11월부터 3월까지를 휴면기라고 그러죠. 휴면기인데 사실은 3월, 2월 중하순 되면 이미 뿌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뿌리는 영상 10도 내지 12도 되면 이미 생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추의 경우도 10도 내지 20도면 움직이니까 3월 달부터 요구량이 필요해서 3월 달에는 2회를 하우스에서는 주시되 노지에서는 안 주셔도 된다. 4, 5, 6, 7, 8, 9월까지가 아주 굉장히 빨리 크는 성수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역시 4월 20일부터 성장하니까 4월에 2회, 보름에 한 번 주면 되죠. 5월부터는 정말 빨리 크는 시기예요. 왕성기야. 이게 언제까지? 9월까지. 이때는 주 1회 내지 10일에 한 번. 이때는 집중적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사질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고 또 굉장히 점질인 땅에서는 12일에 한 번 주시고 사질 양토면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주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토양을 관찰해서 적당하게 주시는데 꼭 이때는 물을 다량으로 주시라 그런 얘기죠. 10월 달 되면은 드디어 이제 과수가 익기 시작하는 때이고 또 성장을 거의 멈출 때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서 10월에는 2회만 주시고 11월부터는 하우스에서는 1회 주되 노지에서는 주지 마라. 이것을 꼭 지키셔야 돼. 물 주기는 나무로 말하면 밥 주기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도 끼니를 굶으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몹시 쇠약해지고 건강에 해치죠. 나무도 똑같습니다. 나무는 물을 준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래요. 물을 주는 날이 내일인데 노지에서 열흘째 되고 또 나무에 물이 필요한데 내일 비가 온대. 그럼 오늘은 물을 줄까 말까? 내일 비 온다는데 오늘 줄까 말까? 그런 고민이 생기죠. 오늘 물 줘야 돼.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밥 안 먹을 수 없잖아. 물 안 먹어. 그래서 오늘 주셔야지 돼. 그럼 내일 비 오는 것은 과잉 되더라도 모자른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때 받는데, 그러고 나서 노지에서 다시 열흘째 됐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주는 시기나 이게 꼭 날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날이 아주 쨍쨍하고 고온이었을 때는 빨리 땅이 드라이 되기 때문에 빨리 주셔야지 되는데, 그거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손가락이 있다면 요 한마디가 한 2 내지 3cm 돼요. 요거에 요만큼을 땅을 파보는 거야. 파봐서 여기가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2, 3cm 한 마디가, 그리고 밑에는 촉촉했을 때 요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팁을 보시고, 아니면 5cm 깊이를 5cm 밑에 깊이를 파서 이 흙을 한 움큼 주었을 때 피면 너무 팍 흐트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송편을 빚어놨을 때 같이 모양이 잡혀 있을 때, 지금 물을 줘야지 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잡아서 놨더니 송편 모양 그대로 있다. 그럼 물 줄 때 아니야. 그럼 했는데 팍 부스러진다. 벌써 지난 거야. 잡아서 놓았는데 푸슬푸슬 벗겨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흐물어지기 시작할 때가 적당히 건조돼서 지금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물을 과잉해서 주시는 분, 너무 말랐을 때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물 주기의 중요성은 이렇게 중요하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셔라, 그런 얘기야. 물 주는 시간은 언제고 좋습니다만, 한낮에는 물을 주면은 역시 물도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 늘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격차가 많을 때 주시면 모든 것이 쇼크스러워서 좋지 않은 거예요. 농약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온이 오르기 전에 아침 나절에 해 떠서 한 2시간 후, 그러니까 7, 8시 오전 중에 가급적이면 주는 게 좋아요. 물뿐만 아니라 농약도 그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물 주는 시설은 저와 같이 스프링클러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적 호스라고 해서 땅 위에 깔아서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사 호스라고 눈으로 직접 보이게 레인보우 같이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요즘은 점적 호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걸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이거 한번 시설하면 관만 3, 4년에 한 번, 4, 5년에 한 번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도 크지 않고, 타이머 시설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물 주고 끄고도 할 수 있고, 아주 편한 세상이 됐으니까 물 주기는 시설할 때 완벽히 갖춰놔서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게 꼭 물 주기는 노지에서든 하우스든 해놔야지 된다. 크게 돈 안 들어요. 작물을 물 주는 시설을 해놓고 재배했을 때의 증산이 저거 시설하는 값에 몇 배를 더 소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 주는 시설은 해놓으셔야 되겠다.
요즘은 뭐 사과, 배, 복숭아 모든 과수원이 다 물 주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심지어는 밤나무까지 산웅이까지도 물 주는 시설을 다 해놨는데 우리 이 귀한 대추를 물도 안 주고 기를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대추나무 배수의 관계인데요. 대추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은 제주도서부터 백두산까지 다 기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소위 월동이 안 될까 봐 걱정 안 해도 되죠. 지금 평창 올림픽 한 데에요. 평창에 우리 천황대추 재배 농가가 한 40농가 됩니다. 거의 평창은 노지에서 합니다. 철원은 원래 파프리카며 이 고추 농사를 군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면서 하우스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반, 노지에서 반 재배하게 되는데 철원 그 추운 데서 그 옆에 그 일원의 강원도 쪽은 노지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노지에서 하는 분들은 기왕에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에서 하는 분들은 기왕에 하우스 안에서 상추, 무슨 뭐 토마토, 뭐 메론, 오이 이것 저것을 다 작물을 길러 본 후에 다 땅이 이제 상당히 산성화도 되고 노후화돼서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나 미네랄을 소진했기 때문에 잘 다른 작목이 안 돼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포도나무가 하우스로 들어가고 요즘은 사과나무도 하우스로 들어가서 일찍 열매를 얻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중에 우리 대추도 들어간 거지 처음부터 대추는 하우스 재배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 하시나 하우스에서 하시나 다 잘 되는데 노지에서 했을 때는 하우스에서 할 때보다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더 생산량이 줄어들고 위험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에서 심게 될 뿐이지 노지에서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다만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는 땅에서는 재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물이 빠지지 않는 배수력이 나쁜 곳에서는 대추나무를 기르실 때 꼭 저런 장치를 하는 게 좋아요. 소위 암거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을 곳에 지하 1m 깊이의 배수관을 유공관을 구멍이 뚫린 공간을 15cm짜리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땅속으로 1m로 저렇게 그림같이 넣고 배수관을 양쪽으로 빼놓으면 저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배수가 양쪽으로 되겠죠. 그 위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하고 대추를 심으려면 내 생각에는 아예 깊이 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땅을 다른 데로 바꾸든지. 그러나 땅이 딱 이거밖에 없을 때 이 시설을 하면 돼요. 그렇게 큰 돈 들지는 않습니다. 깊이만 1m 파고 광만 쫙 묻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전지전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아까 그 1년생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해서 심는 겁니다. 첫 해에. 두 번째, 2년 차는 이와 같이 2년 차에서 많은 가지가 있는데 2년 차로 가보세요. 1년 차에서 다시 봐요. 1년 차에서 이렇게 1번서부터 저 23번까지가 올해 여러분이 만약 3월 달에 심으시게 되면 10월 때 저 성장이 멈춘 때 보면 대개 숫자가 20개, 막 30개, 25개 정도 되고 높이는 우리 키에서 끊으니까 1m 80에서 2m 정도 되는 데에서 끊어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저렇게 많더라 그런 얘기죠. 저기에서 1년 차에서 이미 열은 거예요. 열어서 수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2년 차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이 2년 차에서는 하나 걸로 하나만
남기고, 아니 밑에 가지를 1m 지하고 1m 밑에 있는 가지를 다 따버리고 그 위에 세 보니까 한 20개 정도 남겠죠. 2년 차에서 저게 전지 다 한 거예요. 끝에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그래서 위에도 자르고 밑에도 자르니까 여기서 이 높이가 1.5m 내지 1.6m 남기고 이 밑에 가지를 다 잘라내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17개 정도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게 요 옆으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자르는 게 2년 차에서 다 한 거예요, 전지. 저거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 3년 차에서는 요것들을 중에서 다 끊어버리고 하나, 둘 해서 17개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남기고 다 끊어버리는 것이 이제 전지의 마지막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저쪽 현장 가서 같이 한번 잘라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남기고 다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요게 이제 10년 차 성숙된 나무인데요. 3월 초에 전지를 다 해놓은 모습이고 6월 달에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때 또 가지치기를 해서 솎아줍니다. 너무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많이 오는데 너무 많이 열면 알이 작아지고 나무가 견디지 못하니까 많은 양의 가지를 솎아서 떨어뜨린 모습이에요. 9월 달에 익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여름에 전지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크니까 잘라주고 너무 많으니까 속에서 변해주고 이렇게 전지를 해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농약을 줘야지 되겠는데 농약을 줘야 된다. 농약을 안 주면 안 줄수록 좋은데 그래도 우리 대추에도 역시 살균, 살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과나무를 기르면서는요, 1년에 농약을 몇 번이나 하는지 아시죠? 후지 같은 경우는요, 부사 같은 경우는 20번에서 24번 줍니다. 배는 몇 번 주는지 아세요? 20번이에요. 매뉴얼이 그래요. 포도, 봉지 싸주고 뭐 다 하죠. 배도 그러고 그런 거 빼놓고 농약만 15번 하라고 돼 있어요. 복숭아도 15번을. 그럼 농약 주다가 판나서 정말 과수원 하시는 그 어려움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과수원에서 나는 과수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지독한 벌레들하고 지독한 균하고 싸움이 연속이에요. 특히 여름 한철에 6, 7, 8월 그 무더위 속에서 균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정말 소독대 들고 큰 과수원에서는 오늘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끝나면 이쪽은 오늘 끝났지만 이쪽은 일주일 돼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과수원에 필요한 살균, 살충인데 그 노고가 엄청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 농약은요, 대다수의 농약은 전부 고독성 농약은 정부에서 못 쓰게 했고 제조 자체를 안 합니다. 저독성 농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의 잔여 독성을 이게 3일 내지 보름이면 잔여 독성이 없는 농약만 시판하게 되고요. 또 품종마다 다 쓸 수 있는 농약을 정해줬어요. 그걸 PLS라고 하는데 PLS에 상관된 우리 대추에 대해서 PLS를 찾아보면 대추에는 이 농약만 써라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중에서 골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매뉴얼이 4번 내지 5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 내지 5번만 어렵지만 소독을 해주면 대다수의 병충해는 병균에 의한 해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노동력이 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율시, 소위 대추, 밤, 감이
훨씬 저항력이 강하고 병충해가 많지 않아서 옛날부터 조율실을 우리 가정수로 또는 대량 생산 농장으로 해왔는데 그걸로 그래서 쉽게 구하고 몸에도 좋고 해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된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PLS에 해당하는 농약은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내가 다 제시해 놨으니까 그것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되겠는데요. 이 빗자루병이라는 놈이 대추에는 상당히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 빗자루병에 대해서 우리 천황대추는 상당한 내병성이 있어서 잘 걸리질 않습니다. 건강하게 기른 대추밭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미친갱이병 소위 빗자루병에 걸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천황대추 기르시면서 빗자루병에선 해방돼도 괜찮겠습니다. 각종 균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약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적당히 골라서 쓰시는데 이거는 농약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쉽게 또 공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잘 훈련된 공부하신 농약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병이 올 수 있으니까 뭐 등 서로 상의해서 좋은 약품 골라서 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천황대추 묘목을 여러분한테 공급할 때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통에다가 살균 살충제를 넣고 충분히 담궈서 소독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기 때문에 묘목을 받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소독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짧게 뿌리를 정리하고 테이프를 벗겨서 접붙인 데에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록하고 심는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추 시세입니다. 보은군에서 2019년도에 소매 가격입니다. 보은은 그 축제를 늘어잖아요. 대추 축제를 하는데 보은 생대추 크기별 소매 가격이고 이것은 보은군 대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공시한 가격이에요. 22mm에서 24mm. 그러니까 22mm라는 것은 이게 2.2mm, 2.2cm,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이렇게 32mm 이상. 이게 3cm, 3.2cm 이상이 최대과예요. 그런데 우리 천황대추는 30mm 미만은 대추를 안 쳐줘요. 여기 30mm에서 35mm짜리가 최소 작은 거예요. 그 밑에 거는 대추를 안 치고 말리거나 또는 즙을 낸다든지 다른 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보온 대추, 일반 대추의 제일 큰 것이 우리는 제일 작은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로 나오는데 이 가격은 35,000원, 3만원, 이거는 실지 가격입니다. 정말 이렇게 큰 거는 특수하게 많이 받아요. 그러나 작은 것은 2만원씩 하니까 요새 마트에 가시면 500g짜리 대개 8,000원, 9,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매 가격이고 이것도 역시 소매 가격입니다만 가격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맨 처음에 9월 25일경에 나올 때는 특품은 3만 원 이상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붙여도 이거 이상 나와요. 그런데 급격히 가격이 떨어져서 10월 10일에서 15일, 20일까지 요 2주일 동안이 가장 가격이 얕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때 제일 많이 나와. 그래 이때 제일 많이 나와서 제때 다 집산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어. 그러고 다시 10월 중하순이 되면 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11월까지 나오는데 11월 초만 돼도 1kg에 3만 원으로 도로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변동이 가락시장에서 경매 등락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에 홍수출하 될 때만 속상하지 나머지 때는 엄청 재밌어요. 근데 이때 하락됐을 때 가격도 작년에 최하가 9,000원, 8,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과일은 얼마나 하냐? 요새 사과 1kg에 2,000원, 3,000원이에요. 올해만 조금 비싸서 올해는 작년에 여름 내에 장마가 70일이나 긴 장마가 있어서 사과값이 좀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도 사과 가격은 1kg에 5,000원, 6,000원밖에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5,000원에 포장값 뭐 해가지고서 5kg짜리 5만 원, 6만 원에 팔죠. 아주 좋은 가격이 좋은 사과는 10kg에 5만 원, 6만 원 해요. 웬만한 가격은. 더 좋은 건 7, 8만 원 합니다만. 웬만한 거는 20kg짜리 4만 원, 5만 원에 사서 먹잖아요. 그 20kg짜리 4만 원이면은 얼마야?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5만 원 해도 2,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키로당 최저 가격이 8,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예요. 이보다 더 비싼 농산물은 과수 쪽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천황대추가 인기가 좋은 게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이건 이제 판매하는 방법은 직거래로 농가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재미 보고 있고요. 나머지 것은 소비자 거래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백화점에 하는데 제일 쉬운 건 대량으로 생산하신 분은 가락시장에 도매로 갖다 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일 싸게 받지만 그래도 제일 쉽게 갖다 파시는 데는 그쪽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동네에다가 프랭카트 크게 써붙이고 우리 대추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 먹어본 사람은 2개 사러 와요. 인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건 연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노지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잘 하고 있고요. 이분은 오랫동안 홍성에서 농사를 지시던 분인데 하우스에서 이렇게 잘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청양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나와서 귀농하신 분인데 잘하고 있고요. 이분도 청양 분인데 큰 고물상을 하시다가 내려가셔서 2,000평 하우스에 나무 심으시고 자기하고 식구하고 관리를 해서 식구는 또 인터넷에 좀 능해서 그 인터넷 판매를 하셔서 보통 15,000원 내지 25,000원 받고 판매하는데 2,000평에서 작년에 1억 8천 했습니다. 4년째에서 1억 8천 했고 그전에도 1억 5천 했고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농민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청양왕대추 동남아 수출. 작년에 동남아에 수출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작년서부터인데 작년에는 많은 양을 달라고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배양이 모자라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 관련 소식에서 생과로 학교 급식에 성공해서 올부터는 작년에 여고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올부터는 각 학교마다 재작년에는 아주 좋았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별로 잘 못했는데 그것만 해결된다면 급식용으로 매우 좋다고 다들 그럽니다. 사과 너무 커서 반쪽에 주는데 그것도 별로 마땅치 않고 배도 그렇고 뭐 딸기는 10월 달엔 딸기가 전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대추가 적당한 크기에 아무 손 댈 거 없이 그냥 깨끗이 닦아서 주면 입으로 씹어 먹으니까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천황대추에 대해서 각 언론이나 각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칭찬이 자자해서 대단히 고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자는 대로 이 농업을 입문하시게 되면 제 얘기를 위주로 해서 듣는 게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농법도 다 훌륭하고 좋겠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것이지만 제가 이 품종을 개발해서 이 품종을 농법을 10년, 12년째 이렇게 하면서 터득하고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한 것들을 총나해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현장 가서 지도도 해 드릴 수 있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자주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쉽게 이 농법을 터득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간단히 줄여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 저도 긴장이 좀 그렇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 농장의 나무를 구경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나무를 언제 심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시비는 완숙한 퇴비는 직접 뿌리에 닿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완숙 퇴비입니다. 근데 퇴비를 주면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미숙 퇴비를 썼을 때는 죽는다 그거지 퇴비를 넣었을 때 나무는 죽는다 아니다. 완숙 퇴비는 뿌리에 직접 닿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미숙 퇴비를 땅에 살포하고 갈아 엎어놓고 얼마 후에 했냐. 여름 같으면 2주 내지 3주면 충분해요. 그러나 봄 같으면 4, 5주, 한 달 정도 전에 하고 갈아 엎고 가스가 다 빠지고 완숙됐을 때 심는 것이 맞고요. 완숙 퇴비는 바로 오늘 뿌리고 오늘 심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가을에 분포를 해놓고 겨울에 갈아 엎어놓고 봄에는 아무 때고 땅이 풀리면 심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과수는 모두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 좋은 품질의 것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은 좋은 것이 좋죠. 일조량은 햇빛 잘 드는 곳이 좋습니다. 자갈이 많은 땅은 나무를 심어서 되냐 안 되냐. 자갈이 많은 땅은 나무를 심는 데는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점질의 토양보다는 자갈 땅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자갈 땅에서는 거름이 유실이 많이 돼요. 왜냐?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거름이 유실이 되는 대신 거름발은 잘 받아요. 그래서 거름을 좀 다른 데보다 더 양을 늘려서 줄 것. 그 다음에 물을 더 빨리 줄 것. 시간을 땡겨서 줄 것. 그 두 가지만 하신다면 자갈 땅이라고 해서 점질 땅보다는 오히려 더 낫고 농사 지시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대추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추는 건조한 곳에서 잘 견디고요. 습한 곳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배수 불량한 데선 못 견디니까요. 물을 자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해동되는 날로부터 심기 시작해서 약 한 달 안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천 같은 데는 4월 초나 돼야 풀려요. 철원 이쪽은 평창 이런 그쪽은 노지에서 주로 심는데 그분들은 4월 초에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4월 5일이 식목일이 남북 통일이 되면 당연히 그때가 식목일인 게 맞는데요. 지금은 남쪽만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한 38선 미만야에서는 저 밑에는 얼질 않아요. 지금도 안 얼었습니다. 해남이나 그 위에 고흥이나 이쪽에 가시면 나주, 광주까지도 토양 안 얼어. 겨울 그냥 넘어가. 그때는 그쪽에서는
12월부터, 그러면 처음에 심을 때는 내 나무가 심고자 하는 나무가 낙엽이 져서 완전히 겨울잠에 잠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말 정도 돼요. 그때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그리고 땅이 얼 후에는 해동 오는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새싹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남쪽엔 안 얼잖아 땅이. 그러니까 11월부터 계속 3월 말까지 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전지하는, 이거는 나무가 7년 차예요. 올해 7년 차 들어선 건데, 굵기는 우리 팔뚝, 큰 팔뚝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썩 잘 자란 나무는 아닙니다. 보통 이건 우리 울타리 겸해서, 농장 울타리 겸해서 노지에서 길렀기 때문에 아주 썩 많이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 됐으면 7년 차 되겠습니다. 이거 전지하는데 어딜 자르느냐? 작년에 자란 가지를 다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도 안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 전지 가위요, 25만 원 주고 인터넷에서 샀어요. 이거 한번 배터리 충전하면 6시간 가. 배터리가 2개 있더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쓰고도 남아. 근데 25만 원인데 가위가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한 4, 5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지면 이게 굉장히 싸고 뭐라 그럴까, 그 경제적이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너무 많어. 그래서 동서 남 북만 남기고 다 자를 거예요. 이거 지금 울타리용으로 해서 좀 잘못 기른 거야. 이거 이렇게 굵은 것도 몇 번 하면 뚝뚝 끊어져 버려. 하나, 둘, 셋, 넷만 남기고 다 끊어 버리자. 4개 내지 5개 남기면 돼요. 이렇게. 이건 너무 굵으니까 잘 못 자른다. 그래도 이렇게 굵은 것도 이거 전지하는데 얼마나 걸려? 시간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높이가 하나, 둘, 셋, 넷이고, 이거 가지수가 4개고,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다. 이게 1m 70좀, 60좀 돼요.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더 높일 필요도 얕을 필요도 없어요. 조금 얕은다면 하나 정도 높여서 턱 밑에, 그럼 150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 심어 나가는 거죠. 이거 봐요. 이거 작년에 여기서도 한 가지에서 1kg씩 열어도 이런 큰 가지에서 2kg 정도 열어요. 너무 쉽지. 작년에 결가지로 딴 가지는 다 끊어버린다. 그럼 대추는 꽃눈이 전년도에 형성되지를 않고 새 가지에서 자라면서 꽃눈이 형성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심플하게 기르는 거지. 얼마나 쉬워. 좋죠? 처음 해 자라서 갖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지. 처음에 1년생일 때 가지 하나만 남긴다고 그랬잖아. 그럼 얼마큼 크냐? 이렇게 큰데니까 7월 20일 되면 그때 내 키높이에서 잘라버려. 그러면 1년생에서 그 안에서 2, 3kg 연대니까. 그러니까 올해 벌써 새해 됐잖아. 우리가 3월 달에 나무 심게 되잖아. 저 강원도는 4월이고 밑에는 2, 3월에 다 심는 나무. 10월 달이면 다 수확한다니까. 얼마나 신비로워. 얼마나 좋아. 일로 들어오세요. 요게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죠. 요거 전정할 때는 150에서 끊으라 그런 얘기예요. 150이면
보통 사람의 턱 밑에예요. 그럼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지금 작년에 150에 잘 끊은 거예요. 근데 끊었더니 여기를 끊었던 거야 작년에. 여기를 끊었더니 여기서 나와서 삐뚤어진 거예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이렇게 끊어.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꽃장 크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이제 더 끊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왕에 끊어 놨으니까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년 차는 3년 차까지는 그 자료 요 숫자대로 그냥 가고, 요것이 1년 더 지났을 때는 매년 새로 자란 가지를 이제 끊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게 전지 끝. 이만큼 내기. 그거 하나 남겨야지. 예. 그럼 거기 끊고. 이게 끝이요. 너무 간단하지. 이것도 끊어봐. 하실만 하죠. 아유, 뭐 이거 연세 있어서 우리 할만 하다니까. 이게 뭐 감나무, 복숭아 이런 거 기르려면 오더라 이렇게. 힘들어. 한 마디 두 마디 남기고. 이거는 아예 끊어버리고. 오케이. 이것도 아예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오늘 교육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못 모여서 알짜배기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들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